안녕하세요.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 남의 편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부산에서 올라온 사람이고요. 남편은 어렸을 때 대구에서 직장 합격해서 자리 잡게 되었고, 저는 원래 여기서 쭉 살았던 사람이고요. 남편 직장에 제 친구가 다녔는데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다부진 몸에 순둥순둥하고 성실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끌려서 연애하게 되었고 2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총각대 투자랍시고 다른 지역에 아파트 투자한 것이 있는데 돈이 회수가 안 돼서 집을 사기엔 돈이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빌라에 옆동으로 잡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외동딸인 제가 가까이 사니 너무 좋아하셨고 매번 반찬이며 먹을 것이며 집안 살림이며 심지어 남편 도시락까지 싸주셨죠. 남편도 교대 근무, 저도 교대 근무이다 보니 집에서 만나는 게 쉽지 않았고 저희 사정을 아시는 엄마가 바깥일에 집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신 거죠. 그렇게 편하게 지냈습니다. 임신하고 딸 둘까지 낳아도 걱정할 것 없이 편하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 도와줬으니까요. 교대 근무가 끝나고 남편이 집 가면 남편은 잠자고 엄마는 집안일하고 이젠 익숙해져서 흔한 일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한날 그러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 좀 갖고 싶은데 장모님 때문에 불편하다고요. 듣고 참 어이가 없었죠. 편한 것은 편한 대로 다 누리려 하고 이제 와서는 불편하다고 하니. 그런데 남자들은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들은 적이 있기에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화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어요. 금은날이라 이번에는 못 찾아뵐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당일날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했어? 그래서 아직 바빠서 못했다고, 당신이 대신 좀 하라 하니 그걸 왜 자기가 하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용돈은 본인이 계좌 이체해드렸으니 전화나 드리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당신 엄마인데 당신이 전화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 했더니 그래도 네가 해야지 하길래 알겠다 하고 끊고 바쁜 와중에 전화 드렸어요. 죄송하다 하고 남편이랑 시간 맞춰서 조만간 찾아뵙겠다고요. 근데 끊고 나니 열받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생일 때는 전화는커녕 옆에 계신데 뭐하러 전화하냐며, 퇴근해서 밥 한 끼 하면 되지 하던 사람이 용돈에 대리요도 강요까지. 명절 때도 맨날 장인 장모님은 보니까 명절 기간 동안 시댁에 있자 해서 제가 늘 그렇게 해줬거든요. 1년에 몇 번 보는 것도 아닌데 남편도 엄마 보고 싶겠지 하면서요. 그 덕에 결혼한 후 명절은 늘 두 분이서 보내시거나 아버지 어머니 고향 내려가시고요. 참 못난 딸이죠. 그렇게까지 배려를 하는데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서로 근무하고 퇴근 시간이 얼추 비슷해 집에서 만났어요. 따져 물었죠. 너무한 거 아니냐. 생각해보니 열받는다고요. 효도할 거면 네가 하고 나는 충분히 배려해주고 있다 생각하는데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전화해서 전화하라고 볶아야겠냐고요. 그리고 용돈 얼마 들었냐 물으니 50만 원 드렸다는 거예요. 진짜 뚜껑 열렸습니다. 생활비 각출해서 쓰고 남은 돈은 참견 안 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부모님한테 받는 지원이 엄청 많거든요. 식비부터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까지요. 맨날 저희 부모님 댁 가면 가져올 것 없나 은근히 눈 돌리고, 아버지 하려고 사놓으신 조격기도 좋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며 계속 그거 하러 가고요. 결국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랬더니 넙죽 받아왔더라고요. 진짜 웃기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 부모한텐 그렇게 끔찍해 하려 해요. 그런데 그걸 지가 지 스스로 하면 좋은데 저한테 시키니까 화가 나는 거죠. 결혼할 때도 저희 부모님은 사정하시고 돈도 보태주셨는데 남편네 집에선 사정 안 좋다고 한 푼도 안 도와주셨어요. 물론 그런 거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잘 살면 되는 문제기에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몰라요. 이미 보태주신 돈은 자기 돈인 것 마냥 생각하고 빨리 돈 벌어서 이 동네 떠야지 이런 말만 해요.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아직 살고 계신 동네에 그런 말 하는 건요. 그렇다고 무슨 달동네도 아니고
살만한 곳인데 지 주변 사람들 신축 아파트 들어가고 뭐 그러니까 배 아팠나 봐요. 애들이 점점 커가고 학교 갈 때쯤엔 이사 가는 게 좋은 건 맞겠죠. 그래서 밥벌이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한테도 받았던 돈 갚아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생활비도 드리고 싶어요. 애들 봐주는 것만 해도 솔직히 큰 돈이잖아요. 애들 놀아주고 밥 주고 요즘은 키즈카페도 가세요. 애 둘 데리고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참. 저희 부모님이 용돈 같은 건 전혀 필요 없다고 너희들 빨리 일어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말 듣고 그때부터 맨날 장인 장모님 용돈 안 드려도 되니까 이 말을 달고 살았어요. 진짜 얄밉고 짜증나는데 시간도 잘 안 맞고 집에서 부딪히는 일도 많이 없는데 싸우기까지 하면 서로한테 지장이 있을까봐 그냥 참았죠. 그러다가 진짜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모처럼 많은 남편 쉬는 날에 제가 맞춰서 연차 내서 집에서 애들이랑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출출하다면서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쌓여있는 설거지 보고는 장모님 설거지 왜 안 하시고 갔지?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화나서 소리 질렀어요. 엄마가 무슨 가정부냐고요. 돈 한 푼 안 받고 우리 이만큼 도와주시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또 맨날 하는 말. 장인 장모님은 돈 필요 없다고 안 주셔도 된다 하셨으니 안 드리는 거지 이러대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생일날 뭐 하나 사준 적 있냐. 아니면 나 몰래 용돈이라도 드린 적 있냐 하니 그런 거 필요하면 네가 하라고 하지. 아니면 선물 사게 나한테 돈 달라고 하던가 이러는 거예요.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전형적인 꼴통. 쉬는 날인데 냉전 상태로 하루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화가 가라앉지도 않고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남편 자길래 애들 데리고 엄마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리고 뭐 이렇다 저렇다 대충 말씀드렸죠. 버릇 좀 고치게 앞으로 집에 오지 말라고요. 그리고 여태 못 챙겨드려서 죄송하다 하니 괜찮다고 그런 거 바란 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죄송했어요. 그렇게 애기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빨리 돈 벌어서 이 거지 같은 동네 탈출하자고요. 엄마한테도 앞으로 안 와도 된다고 말했으니 집안일 나눠서 하자고요. 어차피 내는 생활비 한 푼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일하며 애들 키우는 거니까 공평하게 반반 나눠서 하자고요. 그랬더니 처음엔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반 나눌 거 적다 보니 너무 많은 거죠.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할 일이 태산처럼 쌓이니 당황한 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잘하는 듯 보였습니다. 애들 등원시키는 것이 참 문제였는데 남편과 제가 번갈아가며 시간 맞는 사람이 하게 되었죠. 둘 다 시간이 안 맞는 날에는 회사에 사정 말하고 남편이 하기도 하고 제가 사정 말하고 등원시키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동료들과 주간 근무는 좀 피하는 방향으로 근무 조정했고요. 며칠 해보니 지옥인 거죠. 저녁 먹으면 은근슬쩍 말하더라고요. 등원은 좀 어머니한테 부탁드릴 수 있냐고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어요. 뭐 우리 부모님이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냥 우리 힘으로 하자고요. 그랬더니 입이 한 움큼 나와서 밥 먹더라고요. 당연히 맞벌이 하니 집은 엉망이 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늘어나고 안 하면 신고 나갈 양말도 없으니 점점 지쳐갔죠. 그러니 또 얼마 뒤 얘기 꺼내더라고요. 얼마라도 드리고 좀 도와주실 수 없냐고요. 진지게 잘하지 말이에요. 또 잘라 말했죠. 엄마 허리 아파서 당분간 못 도와주신다고요. 그리고 다 나아도 이젠 내가 싫다고요. 빨리 돈 모아서 떠날 국리나 하자고요. 그렇게 정확히 다 반반 하고 나니 저는 편했어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저도 엄마 없기에 할 일이 늘어나긴 했지만 뭐 절반씩 나눠서 하니 힘들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 안 하고 그럴 땐 짜증났죠. 저한테까지 피해가 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근무이고 남편이 집에서 애를 보는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엄청 피곤했는지 애 보다가 잠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아이 보행기 태어났는데 신발장이 밖에 빠져서 넘어졌어요. 애도 놀라서 엄청 울고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전화 왔었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병원에 갔고 뭐 크게 어디 다친 건 아니라서 너무나 다행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좀 깨달았는지 저녁에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장모님 진짜 고생 많으셨겠다고요. 내일 저녁이라도 사드리자고요. 이제 이 사람이 정신 좀 차렸나 싶었죠. 그렇게 저녁 먹으면서 죄송했다면서 이기적으로 굴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부모님처럼 편하게 생각해서 너무 편하게 한 것 같다고요. 그 말 들으니 저희 부모님은 편하게 해서 좋았다고 되려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이후 다시 저희 엄마는 전처럼 전부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 잘 도와주고 계세요. 남편은 자기 월급 그냥 이제 저한테 맡긴다고 주고 각자 집에 30만 원씩 보내주리라고 제안하기에 어머님한테만 하자고 했죠. 그 대신 진짜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라고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한번 강하게 나가니 버릇이 고쳐지긴 했네요. 정말 얄밉고 눈치 없는 이 사람. 지금 막 오래 가야 할 텐데 말이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